안녕하세요. 벌써 와류계 공부 3강이네요. 많은 분들이 와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와류기 판매자들이 흡입구에 몇 개씩 받고 배기구에 몇 개씩 받고 하는 그런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와류기를 몇 개 박아서 효과를 내는 것인지, 왜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 어떤 위치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것도 기술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들이 센서 값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가 나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소공학, 자동차 엔진의 공학에 맞춰서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센서 값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효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와류기 딱 2개만 장착해라 이거예요. 흡기에 하나, 배기에 하나. 딱 2개입니다. 기술 개발하시는 분, 와류기를 만드시는 분 딱 2개만 장착하세요. 흡기에 하나, 배기에 하나. 세계 최초로 방향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개발하시면 이 방향으로 개발하시고, 또 와류기를 검토하고 사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검토하시는 분, 또 와류기가 사기다,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 방향성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와류기가 아닙니다. 효과는요, 역류 억제기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학 전공을 하시는 분, 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술사 과정을 밟고 있으신 분, 또는 박사 논문을 필요로 하신 분들, 이분들 연구과제로 채택해도 좋고요. 또 R&D 사업을 해서 정책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를 수행하고 싶으신 분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와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와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없는 상황에서 와류기 선풍기 날개 계속 붙여봐야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데 설치하니까 산소 센서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데 연결하니까 흡기 센서에 영향을 미치고, 부사 센서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와류기를 단다고 해서 효과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와류기를 흡기 쪽에 몇 개, 배기 쪽에 몇 개 이래 달아서 효과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 데나 넣고 있는데, 딱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흡기에 하나, 배기에 하나, 흡기에 하나, 배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엔진 그리고 가변 밸브 적용 엔진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 행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엔진, 그런 엔진들은 자, 흡기를 시킬 때 흡기 말단, 그러니까 하사점 딱 가면 공기가 쭉 들어올 때까지 흡입을 하죠. 그러면 공기도요, 작용과 반작용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가 연소실 안에서 반동을 일으키죠. 반발을 하게 되죠. 부딪힙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공기가 부딪혀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어디로 튀어나갈까요? 흡기 밸브 쪽으로 역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류라고 합니다. 역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학적으로 찾아보시면 펌핑 손실이라고 합니다. 펌핑 로스라 그러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기 쪽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변 밸브가 적용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보시면 흡입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펌핑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난 것이 가변 밸브 적용 엔진입니다. 자, 그러면 흡기에 필요가 없을까요? 흡기에 가변 밸브가 적용된 엔진에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기 행정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엔진은 연소가스가 배기구로 쫙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변 밸브 적용 엔진에서는 어떻습니까? 배기 행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소가스가 흡기 쪽으로도 가고 배기 쪽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연소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반 엔진은 흡기의 행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펌핑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요. 가변 밸브 적용 엔진에서는 배기 행정 마지막 단계에서 오버랩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소 효율이 두 가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방향성 좋죠? 그럼 뭡니까? 역류를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예요. 아셨죠? 역류 억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배기에서 배기가스가 역류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기구에 하나 잡아놓으면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배기할 때 배기구에서 배기 흐름을 좋게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또 역류가 되지 않게 하면 어때요? 가변 밸브 적용 엔진이라든가 일반 엔진 적용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연소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가변 밸브가 적용된 엔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DPF도 있고 SCR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매연들 불완전 연소로 해서 나가는 매연 카본 나오죠. 또 온도가 높았을 때 질소산화물이 나오죠. 그러면 엔진의 연소실의 온도를 높이지 않아야 된다. 불완전 연소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흡기로 나가는 펌핑 손실 그리고 흡기로 나가는 연소가스 억제를 시키는 방법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배기로 나가오는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 쪽에 하나, 배기 쪽에 하나입니다. 센스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소 효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흡기 하나, 배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와류기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흡기에 3개, 4개, 5개, 배기에 5개, 6개, 7개 이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구 이렇게 쑤셔 넣다 보니까 흡기 센서에 영향을 주고 배기 센서에 영향을 주고 흡기 저항으로 인해서 차가 나가지 않고 땡기는 현상도 주고 어떤 차들은 기름을 많이 분쇄해서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을 주고 매연은 엄청나게 나오고 DPF가 있으니까 매연 나오는 게 보이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와류기로 개발돼서 판매되는 제품들 이런 논리 없죠. 이론도 없죠. 연소공학에서 찾아야 되는데 돌려만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못 찾아내죠. 자동차 메이커에서도요.
와류기 만들어가 엄청 합니다. 그 와류기가 무엇 때문에 효과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꼽아 넣다 보니까 답이 없어. 효과가 안 나와.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흑기 쪽의 와류는 대체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배기 쪽의 와류기 한 개씩 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어떤 차는 효과가 나고 어떤 차는 효과가 안 나고 그것도 긴가민가 하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개념이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와류기를 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흑기 와류기 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면 정확한 기술을 발굴해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엔진에 무리도 주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올바르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공부방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개를 안 했을 때 3강까지 듣지 않으신 분들 와류기로 접근하시면 어떻습니까? 이해 못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지금까지 수많은 공학도들이 헤맨 부분이 뭐냐면 와류기, 공기를 돌려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와류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흡입할 때 펌핑 로스 생기는 거, 역류 현상이 생기는 그 공기가 와류기가 있다고 해서 거꾸로 안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러면 또 오버랩 타이밍에 흡기 쪽으로 와류기가 달아났다고 해서 연소가스가 안 나갈까요? 이런 것이 기본 개념이 잘못된 데서 개발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와류기 나왔어요. 와류기 나왔는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개발해 나갔으면 성공을 했겠죠. 그죠? 효과가 나올 거니까요. 연소공학에서 효과가 나올 것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공부방에 와서 배우세요. 박사학위 논문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방향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문을 준비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파보고 싶다, 자동차 공학에서 혁신을 한번 일으키고 싶다 하시는 분, 배우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